서울 창업허브와 함께하는 디자인 싱킹 고객 중심의 창업 교육 51회차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이번 회차는 드디어 대망의 마지막입니다. 네, 마지막 정리 시간을 가질 텐데요. 저희 여태까지 수고하셨던 강사님들 모시고 마지막 정리하는 질문들과 생각해볼 만한 것들 같이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의 과정 이름이 디자인 싱킹 고객 중심의 창업 교육이에요. 근데 이렇게 디자인 싱킹적인 마인드로 창업을 한다는 것, 과연 뭘까요, 강사님? 그러게요. 사실은 창업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지금까지 우리가 실무적인 것들 네네. 혹은 가치적인 것들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았는데요. 디자인 싱킹적인 마인드로 창업을 한다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고객을 중심에 두고 생각한다는 거죠. 사실상 우리가 지금까지 특히 또 이걸 100% 그렇다고 말할 수는 없지만 대부분 기술 기반 창업의 경우에는 내가 만들 수 있기 때문에 만들고 내가 만드는 것이 좋다고 생각되기 때문에 팔고 싶고 그런 분들이 조금 있죠. 네. 그런데 그것은 다시 한번 생각해 본다면 정말 이게 필요한 것일까라고 하는 것을 고객 중심적으로 한번 생각해 보는 것, 그게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네네네. 저희가 계속 얘기를 해요. 사실 고객 중심이라는 얘기를 계속 해보지만 사실 이거를 정말로 놓치고 있기 때문에 그 얘기를 계속 하게 되는 것 같아요. 네. 네. 그리고 한마디만 더 하자면요. 아까 우리가 그전에도 몇 번 이야기를 했지만 사실은 이게 계속해서 이렇게 선형적인 그런 순환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내가 잘못했을 때 혹은 아니 이게 아니라고 생각되었을 때 고객을 제대로 집중하지 못했다라고 생각했을 때 나의 프로토타입을 통해서 그것을 검증하고 테스트하고 앞으로 다시 돌아가는 것. 네, 그래서 빠르게 적응하고 변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는 얘기 잊어버릴 뻔했어요. 네네. 돌아가는 걸 겁내하지 마십시오. 예, 돌아가는 건 실패가 아닙니다. 돌아가는 건 학습하고 더 나아지기 위한 과정입니다. 네. 맞습니다. 예. 두 번째는 비즈니스 모델에 대한 질문을 좀 할게요. 저에 대한 질문이군요. 그렇습니다. 예, 솔직히 얘기하자면 비즈니스 모델의 비즈니스 캠퍼스에 대해서 어떤 분들은 창업가들한테 이게 좀 쓸데없다라고 생각하시는 부분이 있어요. 그리고 저도 일부분은 사실 좀 인정하는 부분인데 강사님 생각은 어떠신가요? 혹은 어떻게 해야 이게 그럼 창업가들한테 도움이 될까요? 그러게요. 이게 조금 이제 생각을 해보면 비즈니스 모델 자체가 필요 없다라고는 생각을 안 하실 것 같아요. 다만 그걸 캔버스로 과연 그렇게 구체적으로 구현을 해야 되느냐, 이 부분일 것 같아요. 비즈니스 모델이라는 거는 사실 사업이 흘러가는 방향이라든가 아니면 사업을 만들어가는 과정, 어떤 방법을 얘기를 하거든요. 그런 밑그림을 얘기하는 거다 보니 비즈니스 모델은 무조건 있으셔야 됩니다. 어떤 사업을 하든지. 그렇다면 이걸 왜 캔버스, 그러니까 프레임워크로 구축을 해놓으면 좋은가를 말씀드리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사업이라는 거는 혼자만 할 수가 없죠. 그래서 조직이라는 게 있고 꼭 구성원이라는 게 있는데 구성원들이 같은 방향을 보고 같은 방법으로 나아가야 사업이 제대로 굴러갈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러기 위해서 프레임워크를 통해서 비즈니스 모델을 만들어 두면 다른 사람들이, 그러니까 구성원들이 함께 보고 논의할 수 있고 같이 협업을 하면서 나아가기가 좀 더 쉽겠죠. 그런 의미에서 프레임워크를 만들어 두면 분명히 도움이 될 거다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또 하나는 프레임워크를 그렇게 만들어 두면, 이건 예전에도 한번 말씀을 드렸던 것 같은데 검증을 하고 수정을 하기가 쉽다라는 거죠. 눈에 보이니까 그 부분을 테스트를 통해서 검증을 해놓고 어떤 부분이 잘못됐는지 드러내고 수정을 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들은 비즈니스 모델 캔버스라는 프레임워크를 이용하면 분명히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많은 방법론이 있고 많은 툴kit들이 있어요. 그런데 과감하게 좀 선택을 하셔야 됩니다. 분명히 그 툴kit이나 프레임워크가 나온 것들은 도움이 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나온 거거든요. 근데 그 부분에 대해서 내가 도움이 될 것들을 과감하게 취하시고 강사님들이나 여러 교육 과정을 통해서 그 부분이 어떻게 도움이 될지에 대해서 얘기를 해주시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과감하게 취하시고 대신 그 프레임워크를 넘어서서 벗어나서도 생각을 한번 해보시는 게 도움이 되실 겁니다. 네. 마지막 질문입니다. 판매 채널에 대한 질문인데요. 창업자들이 판매 채널에 사실 가장 관심 있어 해요. 그런데 가장 막연하게 생각하기도 합니다. 실제로 내 판매 채널을 어떤 식으로 해야 될지 모르시는 분들이 많으세요. 실제로 창업기업들을 만나면. 그거 찾는 방법 한 가지만 얘기해 주실 수 있을까요?
한 가지를 얘기하셨는데 두 가지가 떠올랐어요. 두 가지를 특별히 그럼. 한 가지를 얘기하자면 그런 것 같아요. 이 시작점과 이 종착점을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판매 채널은 통로라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통로의 시작이 있겠죠. 시작을 아까 얘기한 그 고객 중심의 사고로서 결국에는 고객하고 아이템이 만나야 됩니다. 그래서 고객들이 많이 모여 있는 곳에 일단은 유통 채널을 한번 생각해 보시면 어떨까라는 얘기를 합니다. 흔히 목이라고 표현했는데 요즘 온라인으로도 많이 바뀌고 있죠. 그리고 이제 종착점은 뭐가 될까요? 예, 결국에는 그것이 이제 수익 실현화가 될 때까지 고객이 의미하고 있는 고객이 느낄 수 있는 혜택이 가치로 경험을 할 수가 있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충분히 사용 경험까지 이어지는 것. 고객이 모인 곳에서 시작을 해서 사용 경험이 이어져서 결제까지 이루어질 수 있는 곳인 것 같습니다. 예. 사실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결제예요. 예. 유통 채널에 판매 채널에 결제가 없으면 판매 채널이 아닙니다. 미디어 채널로 끝나버리죠. 예. 판매가 되어야 하니까요. 네, 그리고 그런 부분까지 이제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두 번째 던지고 싶은 단어는 상식과 비상식 또는 논리와 비논리라는 말을 드리고 싶어요. 무슨 얘기냐면 판매 채널도 우리가 알아야 될 상식적인 부분이 있다는 거죠. 디자인 싱킹만 가지고 될 수 있는 건 아니고요. 여러 가지 공급자 선정 방안부터 해서 여러 가지 가격 요건이라는 것, 왜 판매 채널에 왜 이렇게 잡다구리하게 배울 게 많지라고 생각하는데 잡다구리하게 배울 게 많아요. 그렇지 않으면 실패하니까. 그래서 사실 다 노하우를 못 말씀드렸고 노우웨어에 해당되는 부분을 쭉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나서 비상식이 들어갑니다. 지금까지 배웠던 것은 상식적인 부분이기 때문에 상식을 알아야 되는데 상식에 얽매이지 말으셨으면 좋겠어요. 다시 말씀드려서 디자인 싱킹 관점으로 생각한다는 것은 기존 유통 판매 채널에 얽매이지 말고 그냥 무로 돌리고 고객이 정말 필요로 하는 만남의 장소는 어딜까? 그 고객이 충분한 사용 경험을 얻어서 결제까지 하게 할 수 있는 부분은 어떻게 될까? 결제 후에 사용 경험까지 이어질 수 있도록 통로가 이어지려면 고객이 정말 원하는 미충족된 욕구는 무엇일까라는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한마디가 이렇게 길어졌어요. 제 맘 아시죠? 네네. 네, 저희가 그러니까 각자 맡으신 물들에 대해서 한마디씩을 해주셨는데 이게 마지막 정리 회차다 보니까 창업가 분들한테 정말로 해주고 싶은 것, 내가 강의했던 거 빼고 내가 그거를 포함하셔도 되는데 정말로 해주고 싶은 응원 한마디 혹은 격려 한마디 혹은 따끔한 한마디 뭐 한마디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어느 분부터? 가위바위보를 할까요? 할까요? 네, 거꾸로 가시죠. 네네. 예. 거꾸로 잘 시작하시죠. 너무 작나요? 말씀하시죠. 예, 그럼 제가 말이 혹시 길어질까봐 최대한 줄여보겠는데요. 여러분이 창업을 선택을 하셨잖아요. 그 결과는 가봐야 하는 건데 사실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창업을 하든 하지 않았던 이미 여러분은 창업을 하고 있는 상태라고 생각합니다. 무슨 얘기냐면 태어났을 때부터 우리는 응애하고 태어나면 요구를 하게 됩니다. 뭐 어떤 요구를 하게 되죠? 엄마한테 밥 달라, 날 달래달라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쵸? 그러면 고객한테 요구를 하는 거랑 사실은 비슷해요. 창업기업한테 요구를 하는 거랑 비슷하다는 거죠. 예. 내가 뭔가 아쉬운 게 있고 나한테 채워주기를 바라는 것들이 있을 것 같아요. 예. 그런 부분을 늘 나 혼자 살 수가 없고 내가 필요한 욕구를 채워주기 원하는 대상이 늘 있어왔고요. 생각해 보시면 그 욕구를 채워줘 하면서 살아온 거예요. 무슨 얘기를 드리고 싶냐? 창업을 하든 안 하든 우리는 늘 고객이 존재하고 그 부분을 만족시켜야 될 부분이 필요합니다. 물론 딱딱한 비즈니스적인 고객은 아닐지 몰라도 우리는 늘 이해관계와 사람 관계에 의해서 그런 것을 만족시키고 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어진다는 점을 생각을 해볼 때 너무 이게 창업을 한다. 이 창업에 대해서 내가 이걸 성공할 거야 라는 틀을 좀 벗어나서 편안하게 내가 한번 문제를 발견하고 만족시켜보자. 어떤 문제를 내가 만족시키고 싶지? 라고 생각을 해보면 비즈니스라는 어떤 틀에서 좀 더 자유로워질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게 디자인 싱킹의 하나의 본질이고 열정을 불러일으킬 수 있는 하나의 방편 아닐까 생각합니다. 예. 이 이야기를 여기까지 할게요. 자르네요. 네네. 그럼 두 번째 네. 창업가분들한테 한마디. 저는 창업가분들이나 아니면 예비 창업가분들도 포함해가지고 만나 뵙게 되면 이런 말씀을 자주 드리는 것 같아요. 우선 시도해봐라. 우선 만들어봐라. 그리고 나서 테스트를 통해서 바꿔라. 그 이후에 바꿔라.
라고 말씀을 드리는데 이게 결국엔 가설입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만들고자 하는 것들은 가설에 의해서 만들려고 하는 거거든요. 누가 옆에서 이거 안 팔려, 이거 안 될 거야 라고 얘기해도 그거 크게 중요치 않습니다. 실제로 만들어 봐야 알 수 있는 거기 때문에 만들어 보고 실제로 고객한테 비춰봐야 할 수 있기 때문에 우선은 한번 시도를 해보십시오. 저는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네. 자, 마지막. 네. 저는 구글 벤처스에서 했다고 알려져 있는 이야기로 한번 말씀을 드려볼게요. 네네네. 우리는 당신이 세상을 좀 더 살기 좋은 곳으로 바꾸는 데에 도움을 줄 수 있기를 기대하면서 투자를 한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했다고 해요. 기업도 사회 공동체의 구성원인 거죠. 그래서 보다 더 지속 가능한 경영을 하기 위해서는 자신이 하고 있는 활동하고 있는 활동의 영향에 대해서 책임을 진다라고 하는 사회적 가치에 대한 부분, 그래서 자신의 사회적 책임 혹은 사회적 가치의 재생산이라고 하는 관점에서 한번 자신의 기업의 경영 활동을 바라보시는 게 어떨까, 그렇게 한번 말씀을 드려보고 싶습니다. 네. 그 강사분들께서도 되게 많이 좋은 말씀을 하셨고, 저도 이제 마무리를 하자 그러면, 사실 디자인 싱킹적인 것들을 창업 교육에 적용시키는 것, 그런 마인드로 생각하는 것이 특히나 한국적 상황에서는 좀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권해드리는 거는, 권해드리는 마음과 방법 한 가지는, 권해드리는 마음은 운동 처음에 하시면 힘드시잖아요. 길도 안 들어있고. 그런데 운동이 길이 들면 그게 쉬워지듯이 디자인 싱킹적인 마인드셋이 습관이 들면 그게 쉬워집니다. 그래서 그 첫 번째 한 가지만, 운동도 처음에 모든 걸 다 잘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한 가지만 먼저 잡으셔라. 예를 들면 고객에 대해서 관찰해 봐야겠다 라던가, 아니면 이 아이디어의 핵심은 뭐지? 이 문제의 핵심은 뭐지? 뭐 이렇게 핵심을 생각해 봐야겠다 라던가, 그거 한 가지를 생각하시면 그 다음은 좀 시작이 쉬워지실 것 같아요. 네. 저희는 이렇게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51회차 교육과정 동안 모두 들어주신 분께 감사드리고, 저희 강사들의 얘기들도 잘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들의 창업가분들의 권투를 빌겠습니다. 감사합니다.